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한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2024년 시험 대비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강의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4장과 더불어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 잔뜩 담겨 있고요. 5장 자체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보시면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문구들이 이 장에서 나오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이 영상이 되겠고요. 산업안전보건법령 전체 통틀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8조부터 79조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을 주면 안 된다. 보금 작업,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재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허가 대상 물질 제조 작업, 사용하는 작업은 도급을 주면 안 되는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을 줘도 된다. 그 사항은 일시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 운영에 필수 부가경한 경우로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 이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는 종합평가, 안전평가, 보건평가로 나눠져 있는데요. 안전평가, 보건평가 보실 필요 없고 종합평가만 보시면 됩니다. 붉은 글씨, 작업 조건 및 작업 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보호구, 안전장비, 작업 환경 개선 시설의 적정성, 유해물질 사용 보관 저장, MSDS 작성 근로자 교육, 경고 표시의 부착 적정성,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능력의 적정성, 이 밖에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굵은 글씨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시험에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법령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는 별표 12, 방금 말씀드린 게 별표 1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 승인 등의 절차 방법 기준은 연장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도급 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기계 설비 종류 및 운전 조건, 유해, 위험 물질의 종류, 사용량, 유해 위험 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요 내용까지 암기를 해주시고요.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작업 절차, 도급시 안전보건 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보건 관한 평가 결과도 함께 포함이 돼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승인기간이 도급의 승인기간은요 3년이고요. 3년. 도급 승인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도급 공정 사용 최대 유해 화학 물질량, 도급 기간이 돼야 되고, 도급 승인의 취소는 도급 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연장 승인,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연장 승인,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 도급 승인 등의 신청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에서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1호 및 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1호, 3호를 제출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만 제출해도 된다. 이 말이고요. 도급의 승인, 안전,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 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대상 작업은 용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 요거까지 아셔야 돼요.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또는 해체,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산재보상보험예방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작업,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급 승인 시 하도급의 금시, 보급을 받고 그 수급인이 제하도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승인 작업에 대해서는. 자, 62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정말 중요하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재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되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그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이 돼줘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법에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본다랑 간주한다는 법령을 볼 때 같은 말입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다만 선반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입니다. 64조 도급에 따른 산재 예방 조치. 그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고용노동부 감독관분들이 오시면은 대부분 그 분석을 하시는 거에 분석을 하시면 법령에 따라 분석을 하실 거 아니에요. 64조가 자주 나옵니다. 이게 워낙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이라 64조를 꼭 이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도급에 따른 산재 예방 조치,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순회 점검,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제공, 안전보건 교육 실시 확인, 정보체계 운영 및 대피 방법 등의 훈련, 그 내용은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붕괴, 지진이 발생한 경우, 위생시설에 필요한 장소 제공, 그리고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 관계 수급인 간에 있어서의 작업 시기, 내용,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의 확인, 작업 혼재로 인한 화재 폭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게 관계 수급인 간의 작업 시기 내용 등의 조정. 그리고 자신의 근로자,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안전 보건 점검을 해야 된다. 합동 점검이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 보건 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명으로 정한다. 자, 0에서 처음으로 보시면 산안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서 근로자위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한 명도 된다라는 거죠.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상 해당, 9명 이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이게 근로자위원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산안위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이 사업 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 해당 사업의 부서의 장, 그리고 건설공사 도급인 같은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과는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체 구성 요건이죠.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 도급인의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참고로 제가 12회 때 3차 면접 때 받았던 질문이 이 질문이었습니다. 정확히 이 질문. 이거를 답변을 하고 바로 꼬리 질문으로 여쭤보셨던 게 면접 때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근로자 사용자위원회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였습니다. 자, 협의체 구성 운영, 안전 및 보건 협의체라 하면은 뭘 협의해야 되냐면 시작 시간, 작업장 간 연락 방법,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수급인 사원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 공정의 조정. 이거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 보전해야 합니다. 다음, 보급 사업 시 안전 보건 조치. 2일에 한 번 격일간 이 순회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격일간 순회 점검해야 되는 사항은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소득 잡지 출판업, 음악 출판업, 금속 재생업.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저는 이렇게 암기했었습니다. 기회를 암기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서적 출판업, 음악 출판업, 금속 원료 재생업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일주일에 한 번 순회 점검을 하라는 거죠. 자, 53조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는요, 정말 정말 자주 나오고요. 이게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830명에서 900명이거든요. 매년. 제가 5년치를 말씀을 드리면, 뭐, 840, 860, 880, 800, 뭐, 50 맨날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이 내용으로 사망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화재 폭발, 그다음에 기계 설비에 끼일 우려, 하역 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에 충돌할 우려, 추락할 우려, 등탄, 낙하, 그리고 기계기구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 전도죠. 타사 구조물, 인고 구조물이 붕괴될 우려,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중독. 그러니까 질식 중독, 붕괴, 전도, 비산, 낙하, 추락, 충돌, 피임, 수체 폭발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항상 사망 사고가 나오니까. 시행규칙 81조, 위생시설 등의 설치 등 협조, 휴게시설, 세면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인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시험 문제로 이게 맞닥뜨리시면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별도 암기가 필요하고요. 휴게시설, 세면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자, 합동점검. 합동점검은 도급인, 그리고 관계수급인, 도급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1명의 해당 공정에 해당되는 사람이 합동점검을 해야 되고, 그 합동점검은 2개월에 한 번, 건설업이랑 조선업은 2개월에 한 번 해야 되고요. 그 외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진행해야 됩니다.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호 작업을 하는 도급하는 자는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한테 작업 시작 전에 아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내용은 폭발, 발화, 인화, 독성, 유해 위험성 있는 화학 물질 중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반응기, 증류탑, 배관, 저장 탱크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요. 네. 이게 내용이 엄청 길어서 제가 이 문구를 처음 봤을 때 공부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에서 개조, 분해, 해체 행위가 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인 경우에는 보급인이 수급인한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을 해야 되고요. 여기 지금 이 3번에서는 질식 또는 붕괴 위험 작업이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해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 나와 있고요. 이때 제공해야 되는 정보에 대한 내용은 유해 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 위험성, 그리고 주의사항, 그리고 이 물질이 밖으로 유출됐을 때의 조치 내용. 그래서 이거는 그 보급 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수급인이 제하도를 줬을 경우에는 그 제하 수급인에게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보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요.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했는지 도급인은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유해위험 물질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말한다. 그리고 기록된 자료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화학 설비 및 부속 설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정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에게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67조 정말 중요합니다. 건설 안전을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데, 이거는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정말 어 정말 중요한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 달달달 외우셔야 될 문제. 2차, 3차 계속 나올 문제입니다.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이 3단계에 걸쳐서 이 각도의 조치를 해야 된다. 계획 단계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보고대장을 작성하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시공 단계에서는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하는 원도급사한테, 그러니까 시공사죠.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에 그 이행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확인을 할 때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그 적정성을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안전보건 전문가는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건설안전 산업기사 취득하고 5년 이상 실무 경력. 근데 이 산재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는 50억 이상 공사, 20억 아니고 100억 아니고 120억 아니고 50억 이상 공사가 이 산재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죠. 기본안전보건대장에 들어갈 내용은 공사 규모, 공사 예산, 공사 기간 등의 사업 개요, 공사 현장 제반의 정보, 유해 위험 요인과 감소 대책 수립에 대한 설계 조건, 그리고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들어갈 내용은 공사 기간, 공사 금액 적정 산출서, 설계 안전 조건을 반영한 유해 위험 요인 및 감소 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계획, 안전보건 조정자 배치 계획, 건설공사 산재 예방 지도의 실시 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산출 내역서가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호 및 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설계안전 검토 보고서가 DFS 디자인 for Safety인데, 이 설계안전 검토 보고서, 그러니까 건설기술진흥법의 설계안전 검토 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설계안전 보건대장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세요가 3차 면접에 실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구에 되어 있는 지금 이 전반적으로 67조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고,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영상에서 건설진흥법 영상을 다뤘었습니다. 따라서 그 영상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될 사항은 이행 여부 확인 대상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평가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안전보건조치 이행 계획, 유해위험 방지계서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사용계획 및 사용 내역,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대항 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8조 안전보건 조정자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 행해지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은 건설공사 각 금액의 합이 50억 이상인 경우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안전보건조정자는 누가 될 수가 있냐? 선임 대상과 지정 대상이 있는데요. 선임 대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공합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하고 5년 이상 실무 경력,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하고 7년 이상 이 사람들이고 지정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자, 건진법에 따른 감리 업무 수행하는 사람, 국법에 따른 감리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원,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지정 대상입니다. 지금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의 금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이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 관자. 예, 요거는 정의인데 정의까지 봐주시고요. 공사 선정된 설계도서에 따른 선정된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고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건설공사 발주자는 다음 아래의 사항인 경우에 건설공사 도급인이 산재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해야 된다.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해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사기간의 연장 요청은요. 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때 이 요청을 받은 공사 도급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10일 이내에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까지 봐주시고요. 이 숫자. 예. 그 다음에 P12조 설계 변경 요청. 위 사항보다는 요 사항이 실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건설공사 도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 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이 설계 변경 요청 대상은요. 높이 31m 이상 비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랑 똑같죠.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의 거푸집 동바리, 이 동바리의 정의까지 보셔야 돼요. 터널의 지붕공 또는 높이 2m 이상의 흙막이 지붕공, 동력으로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이 이 설계 변경 요청 대상이고 필히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건축 토목 분야 전문가라 하면은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흑점의 기초기술사, 건설기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가로치고 1항 3호 뭐 이제 토목고사로 한정 요거까지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 요청의 방법은 이게 이제 스스로 하는 경우 이제 이게 스스로 서류를 이 보급인이 원도급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청사, 시공사가 발주자한테 이거는 진짜 설계 변경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경우는 설계 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문제점 및 변경 요청 이유서, 가설 구조물 구조 개서서 등 당초 설계 안정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 설계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있는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공사 중지 또는 유해이혼 방지계획서 변경 명령을 아예 명령으로 내린 겁니다. 행정명령이죠. 그럴 경우에는 유해이혼 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 착공 중지 명령 또는 계획 변경 명령 등의 내용, 그리고 1항, 앞서 도급인이 스스로 하는 경우에 1호, 2호, 4호의 서류가 포함된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시험에 나오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읽어보면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산재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때 각 사항은 규모별, 종류별 계상 기준, 인적 정도에 따른 사용 비율,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이 돼야 되고, 이 사용은 4천만 원 이상일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사용공사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용공사 작성 보존 말씀드렸고요. 선박건조 소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러니까 이게 조선업을 할 때도 요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산재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73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건설산재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건설공사 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지도 업무, 내용, 지도 대상 분야, 지도 수행 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는 공사 금액 1억 원 이상에서부터 120억 원 미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이 건축법 11조 치면은 바로 나오는데, 그냥 건축허가 대상의 공사입니다. 그 되게 많은데요, 내용이. 그리고 대외의 대상은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제주도 제외, 그리고 안전관리자, 전담 안전관리자가 이제 선임되어 있는 공사, 그리고 유해이혼 방지기술을 제출해야 되는 공사, 건설공사의 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의 지도 기준은 별표 18, 18입니다. 18이 아니고요. 그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도 대상 분야 보시면 건설공사에서는 여기로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요건 빼고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전기 쪽에서 다뤄지는 내용이고요.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은 건설공사 순수 건설안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담당하는 분야가 되겠고, 그리고 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건설 현장에 갖춰두도록 건설공사 도급인 또는 발주자한테 이거를 이제 그 14일 이내에 사본을 건설 현장에 갖춰두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요. 왜냐면 14일 이내에 이제 관에서 나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산 시스템에 7일 이내에 그 건설업체명 공사명 기술지도 계약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고요. 15일 이내 1회로 실시를 하는데요. 요 시기 산업안전지수 건설안전 2차 때 10회차인가 11회차 때 이게 나왔었어요. 이거를 쓰라고,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확실히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월 80회, 1일 최대 4회, 그리고 관할 지역은 지방고용노동가사 관할 지역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업무 내용, 이게 참, 이거 보시면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수지도 할 때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지체 없이 다음 구분의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 관계수급이 포함한 20억 이상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20억 미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속하는 회사 사업주와 중대법에 따른 경영 책임자 등의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를 송부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지도 계약서, 결과 보고서, 기술지도 업무 수행에 따른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까지 정확하게 암기를 대주셔야 되고요. 저는 어찌됐건 지금 건설안전 분야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까지 필히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해서 지금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보면 이제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정 요건을 산업안전지도사, 전기안전, 건설안전에 따른다. 여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그리고 건설 산재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이고요. 지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방고용 노동 통장에게 제출하고요. 전자문서 포함이고요. 정관, 그리고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증, 경력증, 재직증명서,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 장비,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받으면 고용노동부 이제 지방고용노동 행정은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거의 다 이 기관은 다 비슷한데요. 지도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사유 없이 지도 업무를 거부한 경우, 지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지도 업무 내용, 지도 대상 분야, 지도 수행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전산 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비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거부한 경우라고 나와 있고요. 이 평가 기준도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인력 시설 장비 보유 수준, 그에 대한 관리 능력, 그리고 분석의 충실성, 사업장 재해 발생 현안의 기술지도 업무 수행 능력,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 건설공사 도급위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앞서 말씀드렸죠. 안전보건 협의체를 운영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노사협의체가 가장 상위 개념입니다. 가장 상위 개념.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랑 안전보건협의체는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노사협의체의 심의 의결에 거쳐야 될 사항은 도통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보시면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은 120억 이상, 그리고 수목인 경우에 150억 이상이고요. 노사협의체 협의 사항은 아까 이제 그 안전 및 보건 협의체에서는 이제 뭐 작업의 시기,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근데 노사협의체는 산재 예방 방법, 산재 예방 발생 경우에 대피 방법, 작업의 시간, 그리고 작업장 연락 방법, 그 밖에 산재 예방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존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사협의체가 심의 의결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76조에 따른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 설비에 따른 사항은 타워크레인, 건설 리프트, 평타기, 상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도급이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에 설치, 해체, 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아래 사항을 확인 또는 점검해야 된다, 조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작업 시작 전 기계기구 등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작업 또는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 확인, 그리고 이 작업자가 자격, 명령, 경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 기계기구의 결함, 작업 방법,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작업 중지 조치, 이 5개인데요. 이 시행규칙 94조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 조치가 기계안전이나 건설안전 쪽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76조에 대한 사항을 제가 법을 먼저 말씀 안 드리고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법은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에 대한 안전조치에서 설치, 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된다. 그거에 따른 내용이 타워크레인, 건설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고, 그거를 할 때는 도급인이 이 사항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대한 사항을 같이 이 확인 및 조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77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된다. 이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그리고 사회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그럼 이게 누구냐? 보험, 설계사, 그리고 우체국 보험 모집, 건설기계 직접 운전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편하게 말씀해요. 번판, 방문 판매, 그리고 골프 경기 골프할 때 골프장 캐디, 택배, 그리고 퀵서비스,
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그리고 제품 방문 점검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하는 사람, 시멘트 운송하는 사람, 이게 시멘트 운전원 사장님들이겠죠. 그리고 철강제를 운송하는 사람, 위험물질 운송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기술자. 이게 특수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죠. 예.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고요. 예, 요 정도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시면요. 배달 종사도 넘어가시고 가맹본부 산업재해 예방 조치,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안전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조치가 뭐 두 개밖에 없는데 이 사항은 여기서 보시면 이 저 시행규칙 96조만 보시면 됩니다. 가맹본부의 안전보건 경영 반치 및 안전보건 활동 계획,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 역할,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 지원의 체계, 가맹점 내 위험 요소 및 예방 자체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 매뉴얼, 그리고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의 조치 사항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78조랑 그 78조 즉 가맹점, 그다음에 77조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보다 앞서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거가 정말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 5장 정말 좀 숨차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길면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영상을 좀 짧게 중요한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최대한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 이제 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을 다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이 공부해야 되는데, 아, 지금 요거 필기해야 되는데, 요거 지금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셔서 책을 먼저 보시는 거. 그 다음에 생각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실천을 하시다 보면 합격에 더 가까워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